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피 터지는 서버 CPU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버 시장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텔의 동무대가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버 CPU의 80% 이상이 x86 계열인데요. 이 사실상 인텔 제온 프로세서가 그간 이 시장을 독식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 서버 시장에 다시 진입한 AMD가 이 독점 구도를 깨고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AMD는 몇 년 전만 해도 서버 점유율이 사실상 제로였는데요. 그러던 게 슬금슬금 점유율을 늘리더니 언더 10%를 넘었고 올해는 20% 돌파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전벽해의 변화는 서버 시장이 프로세서 시장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기업 전용 시장이기 때문에 이 마진도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수준의 폭발적 성장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극적인 변화는 항시 그 극적인 전략 변화가 동반됐기에 가능한 법입니다. 그 AMD는 서버 프로세서인 에픽 제품군에 작은 CPU 묶음인 그 칩넷 디자인을 도입해서 코어 숫자를 쉽게 늘리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큰 칩만 사용하는 인텔 제온보다 코어 숫자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는데요. 실제 AMD는 서버 CPU 중에 최초로 100코어를 돌파한 CPU를 내놓습니다. 작년인 2022년 하반기에 4세대 에픽 프로세서로 X86 최초로 그 5나노 공정을 채택해서 역대 가장 많은 코어인 96개 코어 192개 스레드를 지원하는 CPU가 바로 제노아인데요. 100코어 바로 코앞에서 멈췄는데 올 상반기에는 베르가모 CPU가 나옵니다. 이 제노아와 마찬가지로 4세대 에픽 프로세서의 일종으로서 크기를 줄여서 코어 밀도를 높인 CPU가 바로 베르가모입니다. 이 베르가모의 코어 숫자가 바로 100개가 넘는 128코어에 달합니다. 그 인텔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텔 입장에서는 서버 시장의 변곡점에 서 있는 느낌마저 줍니다.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한 발만 삐걱거리면 곧바로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올 들어서도 인텔의 그 데이터 센터와 AI 그룹에는 이런저런 소식이 많았었는데요. 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서버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가 대량으로 출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잇따라 후속 제품들도 빠르게 출시될 것이란 게 인텔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텔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 GPU 맥스 제품이었던 리알토 브릿지 GPU가 예상치 못한 취소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GPU에서 인텔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이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경우도 당장 코어 숫자를 늘렸다고는 하지만 AMD에 모자랍니다. AMD의 제노아 칩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일 칩에서 최대 그 96개의 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파이어 래피즈는 최대 코어 수가 60개에 그칩니다. 이전 3세대 칩인 아이스레이크보다는 아이스레이크가 40개였으니 한 20개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50% 더 많아진 것이지만 AMD는 여전히 30개 정도 넘게 모자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인텔은 사파이어 래피즈를 발표할 때 이전 세대의 칩보다 일반적인 컴퓨팅 향상이 53% 이상 나아졌다고 자랑하면서도 AMD와의 직접 비교는 피했습니다. 물론 AMD의 코어 숫자가 더 높다고 해서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보장은 없지만 성능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속기도 필요하고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어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인텔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AMD의 추격에 인텔 역시 제품 출시를 서둘러야만 하는 입장인데요. 특히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가 상당히 늦어진 만큼 5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인 그 에메랄드 래피즈 출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인텔은 올해인 2023년 4분기에 에메랄드 래피즈를 내놓을 것으로 확언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에메랄드 래피즈도 사파이어 래피즈와 동일한 인텔 7공정을 활용합니다. 어찌됐든 고작 3분기 만에 또 신제품이 나오는 것이고 동일한 제작 노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어 숫자는 AMD의 제노아를 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파이어 래피즈와 비슷한 60여 개 수준에서 에메랄드 래피즈의 코어 숫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코어 숫자가 CPU 성능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CPU가 일종의
그 고속 계산기라고 치면 CPU 안에서 연산, 계산을 담당하는 영역이 바로 코어인데요. 그러다 보니 CPU는 안에서 계산을 담당하는 코어를 점점 늘려서 4개, 6개, 8개 그 이상을 CPU에 넣는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코어를 2개로 분할해서 나눠 쓰는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를 나눠 쓰는 기술이 모든 코어에 적용된다는 가정을 하면 스레드 숫자는 코어의 2배수가 됩니다. 통상 CPU의 성능은 코어 수와 스레드 수가 많으면 뛰어나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뿐만 아니라 캐시 메모리, 전력 등에 따라서 CPU 성능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코어 숫자와 스레드뿐만 아니라 개별 코어의 성능, 이 캐시 메모리, 메모리의 성능, 전력 효율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프로세서 성능을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코어와 스레드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게 사실이고 이 마케팅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세서에서 수세에 처해 있는 인텔은 계속 노를 저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텔은 내년인 2024년에 이 하강함 래피즈로 불리는 그래니트 래피즈와 시에라 포레스트를 인텔 30전 기반으로 만들어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에라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코어 숫자가 144개로 인텔 CPU 중에서는 최초로 100개를 넘게 됩니다. AMD도 내년인 2024년 이후에는 그 5세대 에픽 프로세서 제품군인 투린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 정리하면 코어 숫자가 100개가 넘는 CPU를 AMD는 올 상반기에 베르가모 CPU를 출시해서 내놓고 인텔은 내년인 2024년 상반기에 시에라 포레스트 출시로 맞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CPU 모두 서버 시장, 클라우드 시장을 노리고 출시되는데 전반적인 성능이나 출시 시점 면에서는 AMD가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서버 시장의 성장은 CPU 업체에게는 피말리는 경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PU의 업그레이드는 연쇄적으로 메모리 교체 수요로 이어집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사양 메모리 그리고 HBM 등이 크게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인텔이 무난하게 미세 공정 노드 개발에 성공할지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다 로드맵대로 가능할 것이란 게 인텔의 공식 입장인데요. 하지만 인텔에 무슨 변고가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인텔 30정 CPU가 예상대로 출시가 되지 않고 계속 밀리다 완전히 CPU 경쟁에서 주도권을 AMD에 내주게 되면 인텔이 또 무슨 결단을 내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인텔은 최고 사양의 칩의 경우 TSMC의 도움이 없으면 칩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면서 인텔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얻고 미세공정 개발에 총매진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항시 좋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텔 30정, 인텔 20정 등에서 인텔이 삐걱거리게 되면 완전히 기술 주도권을 내놓기 때문에 인텔이 다시 팹리스로 전향한다는 등의 발언은 하지 않겠지만 이미 파운드리 재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세 공정에서는 완전히 외부 파운드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두루 염두에 두고 서버 CPU 경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